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전해진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조치로 하루 종일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동안 우려해온 경제적 파장, 이제 이게 현실로 다가올 텐데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냉철하게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지금은 하나로 뭉칠 때다. 어느 때보다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 국가에서 끝내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긴 했지만 시민들은 분노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싫어요, 그냥. 뺐다는 것에 대한 감정이 엄청 크죠. 국민으로서는. 정치하고 경제는 당연히 분리돼야 되고요. 그렇게 또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하고 경제가 같이 연계되면 서로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의 손해가 많고요. 파국에 이른 책임론을 따지기보다 이젠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한다며 정치권의 단합과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들도 힘을 합해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죠.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불매운동 효과도 뚜렷합니다. 김해공항에서는 일본행 항공노선 승객이 하루 평균 400명 이상 감소했고 깡통시장은 보따리상 거래가 끊긴 채 매출도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정당의 농성도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의 의도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무역 수지 불균형을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고사시켜서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품과 공작기계, 금융 등 일본 의존도가 큰 부산 지역 일부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중장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따라 부산시와 지역경제계도 대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공작 기계와 화학,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업종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와 지역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도 수출 규제 지원 대책반을 확대 편성하고 긴급 자금 지원 등 분야별 실태 조사와 피해 상황 파악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살 배기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있던 엄마가 아주 잠깐 손을 놓고 있던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119 대원이 들 것을 들고 다급하게 구급차를 나섭니다. 잠시 뒤 크게 다친 2살 배기 아기가 구급차로 실려옵니다. 아이 어머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털썩 쓰러집니다. 운전자 34살 B씨가 주차할 자리를 찾기 위해 주차장 코너를 천천히 도는 순간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로를 가로질러 걷던 A군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당시 A군의 어머니도 지하주차장에 있었지만 A군은 어머니의 손을 잠시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A군은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운전자도 일단 전방을 지금 아기를 못 본 것 같고요. 소방이 혼자 차 옆 앞으로 그렇게 지나가고 사고가 난 다음에 저 앞에서 엄마가 바로 뛰어옵니다. 지난 4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3살 난 어린이가 주차장을 나와 좌회전하던 차에 치여 숨지는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와 공동 이용시설의 지하주차장은 보행로와 차로에 구분이 없고 코너를 돌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언제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조명까지 어두울 경우 승용차 본인 높이 80cm에 못 미치는 미취하 가동은 운전자가 자칫 놓치기 쉽습니다. 때문에 운전자와 보호자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고 애 혼자 태우고 다니거든요. 마트 같은 데 갔다 오면 손이 없으니까 당연히 애를 따라와 이렇게 하고 가게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경찰은 B씨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요즘 무더위의 기세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죠.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부산의 해수욕장들도 지금 한창 성수기인데요. 여름철 대표 축제인 부산 바다축제가 조금 전 개막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현지호 기자, 지금 그곳 축제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부산 바다축제 개막식이 열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개막식이 끝나고 해변에는 5만여 명의 피서객들이 모여 공연을 즐기고 있는데요. 밤에도 좀처럼 식지 않는 무더위를 공연과 함께 날려버리려는 모습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울려 퍼지는 함성 소리에 사람들은 이미 더위가 싹 가신 표정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부산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금정구를 비롯한 내륙은 무려 35도가 넘어 그야말로 불볕더위였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해수욕장은 본격적으로 피서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한 부산 바다축제는 오는 6일까지 닷새간 이어집니다. 해운대를 비롯해 광안리, 다대포, 송도와 송정 해수욕장 등 모두 5곳에서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이곳 해운대 특설무대에서는 일요일까지 매일 밤 인공풀장에서 가수들의 공연을 즐기는 나이트 풀파티가 열립니다. 살수시설이 곳곳에 설치돼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만남의 광장에서는 댄스파티, 재즈 공연이 열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좋습니다. 다대포에서는 포크락 경연대회, 송도에서는 현인가요제, 시내 곳곳에선 버스킹 공연이 이어져 여름 축제의 바다가 펼쳐집니다. 바다축제가 아니더라도 해운대 해수욕장은 밤 9시까지 야간 입욕을 허용하고 있어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은 바다에 나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해운대 고등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자, 이런 교육부의 결정 배경과 학부모들의 반응을 알아봅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부산 유일의 자율형 사립고인 해운대 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부산교육청이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부산시 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부산교육청이 해운대고에 대해 실시한 자사고 평가 절차와 평가 내용 등이 모두 적법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의 일반고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운대 고등학교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행재정책 지원을 최대한 할 계획이며 아울러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해운대고의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교육 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교, 재단 측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단과 비대위 입장에서는 이 부당함을 우리 전국에 알리고 그다음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과 행정소송까지 우리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서 처분이 내려오면은 바로 실시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또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자 지난 2009년 부산교육청과 당시 교육감의 요청으로 자사고로 전환한 해운대고를 부산교육청이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몰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해운대 고등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학교, 재단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시의회가 공무 국외 출장 심사 절차를 강화하면서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심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부결됐습니다.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는 어제 시의회 5개 상임위가 제출한 국외 출장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관광지 방문 등 목적과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해양교통위 출장 계획을 부결하고 복지환경위와 도시안전위는 보류 결정했습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시의원들의 공모 국외 출장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후 처음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영도구 청학동 북빈 물량장에 정박해 있던 1,600톤 대형 선박이 8톤 예인선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이 사고로 예인선이 침몰하고 벙커 AU 등 기름 4톤가량이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대형 선박에 물이 들어차 기울어지면서 예인선을 충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1,086만 TEU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대만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 화물은 감소했지만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늘었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2017년보다 4% 증가한 1,060만 TEU였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02명을 오늘 오전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합격자는 직렬별로 교육행정직 178명, 사서직 11명, 시설직 3명, 보건직 2명, 운전직 5명 등입니다. 여성이 140명으로 남성 62명보다 2배 이상이 많았고 최고령 합격자는 만 53세, 최연소 합격자는 만 18세로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입니다. 기장 미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본부세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역 수출량은 2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고 부산 수출 물량의 80% 이상이 기장 미역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일본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수출국 외에 북미 지역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